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이 맞붙는 이례적인 이벤트였습니다. 12일 국가대표팀이 3대0 승리를 거뒀죠. 2차전을 끝으로 두 차례의 스페셜 매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첫 경기에서 고전 끝에 2대2 무승부를 간신히 거뒀던 국가대표팀 2차전 대승으로 체면 치레를 했는데요. 경기 내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호평을 듣기에는 한참 부족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상대팀인 올림픽 대표팀 역시 빠진 선수들이 있었고 또 A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선수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팀워크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모처럼 유관중 경기, 유료관중 2천여 명이 입장한 가운데 치러진 2차전 리뷰, 그리고 1, 2차전 두 경기에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이주용 뽑았다고 뭐라 그랬어? 국내파원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10월에 국가대표팀 레프트백 자리에 홍철과 이주용이 선발됐을 때 K리그 팬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김진수가 사우디 알라스르로 이적한 데다가 박주호 역시 부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제 발탁이 안 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붙박이 홍철의 전북 풀백인 이주용 선수가 뽑혔습니다. 사실 이주용 선수는 소속팀에서도 그리 확고한 자리매김을 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김진수 이적 후에 김진수 선수가 이제 중동으로 간 이후에 출전 기회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전북의 팀 수비력 자체가 불안정했던 데다가 포항의 강상우라는 정말 아주 대단한 활약을 보이는 선수가 또 있었기 때문에 좀 이견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논란 아닌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주용은 실력으로 이러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을 시켜버렸습니다. 두 경기 연속골, 1차전은 풀백으로, 2차전은 교체 투입 후에 왼쪽 윙어로 나선 상태에서 골을 만들어냈는데요. 단단한 피지컬, 그리고 과감한 공격 가담, 벤투 감독이 이주용에게서 본 무언가를 이 두 경기에서 완전하게 풀어낸 그런 느낌입니다. 왼발잡이 풀백으로 기용이 됐습니다만 오른발로 골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 해외파까지 모두 소집될 11월 A매치에 또다시 소집될 가능성을 좀 높인 활약이 아니었나 좀 기대가 되는 이주용 선수의 아주 인상적인 그런 돋보이는 두 번의 경기였습니다. A대표팀에서 또 돋보인 선수는 조현우 선수죠. 킥과 최후방 빌드업에 대한 평가를 개선할 만한, 완전히 뒤집을 만한 장면이 없었던 것은 아쉽긴 합니다만 세이브 능력이 단연 최고라는 거, 여전히 어마어마한 선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다시 입증이 된 그런 경기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승규 선수가 소집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선전 성격이 가미된 스페셜 매치 두 경기를 모두 조현우 선수에게만 풀타임을 줬다는 이 벤투 감독의 선택, 굉장히 좀 다양한 해석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아직 더 볼 것이 있다, 좀 더 봐야겠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구성윤 선수가 2차전 앞두고 다쳤다고는 하지만 이창근 선수도 소집이 됐었기 때문에 이창근을 아예 뛰지 않게 하고 조현우 선수에게 180분을 좀 기용을 시켰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선택이라고 보고요. 11월 소집, 그리고 또 A매치 출전 여부를 좀 본다면 과연 이 10월달 두 경기 모두 조현우 선수에게만 기회를 줬던 게 어떤 의미였을지 좀 더 명확하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포르투갈 적설에 휩싸였던 이동경 선수도 눈여겨봐야겠죠. 2차전에서 역시 이제 올림픽 팀에서 함께 임대돼서 올라온 이동준의 도움을 받아서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원래 올림픽 대표팀 소속인데 이제 A 대표팀 벤투 감독이 부른 선수가 3명이죠. 1차전 때 선발 센터백으로 나왔었던 원두재, 그리고 이동경, 이동준, 이렇게 셋인데 이 중에서 이동경 선수만 두 경기 연속 선발로 나왔어요. 또 1, 2차전에서 이제 경기 중에 포지션을 계속 바꿔가면서 다양한 역량을 시험을 받았는데 A대표팀이 2선 공격 자원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해외파 선수들을 제외하면 가장 선두에 있는 그런 2선 자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1, 2차전 선발 기용이었고 2차전 득점이었습니다. 김보경 선수가 소집이 안 됐고 또 윤빛가람 선수도 이제 45분밖에 기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이 장기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이나 윙어 자리에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선수라는 것을 확실히 이번에 좀 보여준 그런 소집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밖에 오른쪽 풀백으로 나와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김태환 선수, 또 1차전에서 센터백으로 인상적인 빌드업 과정을 보여줬던 원두재 역시도 점수를 딴 소집이었습니다. 반면 올림픽 대표팀에서는 송민규 선수가 단연 돋보였죠. 후반 교체로 나온 2차전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활약이 없었습니다만 1차전에 그 언더골, 아주 그 국대 선수들 몰려있는 그 틈에 거의 두려움 없이 쇄도하면서 마치 손흥민이 연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아주 강렬한 그런 골을 뽑아냈었는데요. 사실 이 왼쪽 윙어 자리가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경쟁이 좀 치열한 자리입니다. 정우영 선수도 있고 김대원 선수도 있고 송민규 선수의 이 등장,
과연 이 올림픽 대표팀 공격 구도에 어떤 또 파열음을 일으킬 것인지 이제 기대가 되는 활약이었습니다. 이번 소집에서 올림픽 팀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띈 것은 개인적으로 이제 김학범 감독의 시종일관 어두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올림픽 팀은 좀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미뤄진 올림픽은 사실 열릴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생각했던 주전 라인업의 변화는 지연된 시간만큼 좀 변화가 이제 불가피한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새롭게 부각된 선수들을 소집을 해서 기존 선수과의 어떤 경쟁 구도, 기존에 뛰었던 선수들이나 어떤 좀 운영해 왔던 전술의 효용 가치, 변화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하지만 김학범 감독이 1차전 때 비교적 올림픽 대표팀이 좀 주도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때도 그렇고 2차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계속 시종일관 경기 표정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전 끝난 뒤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선수들의 자기 관리가 잘 안 됐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는데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좋은 장면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뭐 1차전 모두 후반에 폼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체력적인 난조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2차전에는 막판에 그 마치 경기를 마치 포기한 것 같은 거의 뭐 그 수비를 하다마는 그런 장면 속에서 실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김학범 감독의 어떤 불편한 심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대목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뒤에 보이는 게 2차전 라인업입니다. 연령별 대표로 할 수 있는 23세 팀과 A 대표팀의 포메이션은 이제 똑같습니다. 4-2-3-1이요. 뭐 나쁜 건 아니죠. 세부 전술 운영 철학은 다르긴 합니다만 일관된 포메이션 하에서 대표팀별로 이게 연계가 된다는 것은 선수들 간의 어떤 그 이동이나 뭐 적응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뭐 한나라 축구가 같은 어떤 색깔을 갖는다는 것은 뭐 좋은 모습이라고 보니까요. 다만 이 두 팀은 감독들 철학의 차이만큼이나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메이션으로 대표되는 외양은 닮았지만 그걸 운용하는 세부 전술, 그러니까 즉 내면은 많이 모양새가 다르다는 거죠. 이번 두 차례 평가전에서도 두 팀은 선수 구성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벤투 감독은 창의적이기보다는 안정적인 축구를 선호하는 감독이죠. 빌드업을 중시하는 축구를 하는데 공격과 수비 모두 모험적인 시도를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축구를 원합니다. 물론 후방에서 전방으로 길게 연결하는 패스도 뭐 자주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 역시도 빌드업 강조의 한 가지 뭐 측면일 뿐이지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는 없죠. 포백의 왼쪽들은 왼발잡이, 오른쪽들은 오른발잡이 이렇게 좀 확실하게 딱 이렇게 원칙을 갖고 구성을 하는 것 역시도 안정축구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반면에 김학범 감독은 상대적으로 많이 뛰는 축구, 전방에서의 압박을 강조하는 축구가 인상적이죠. 특히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격수들의 수비 참여가 좀 강조가 되는 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습을 높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고 또 뚫릴 경우에는 수비수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잘 준비가 돼야 되고요. 동료들과의 호흡도 아주 중요한 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에 아주 대폭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베스트 11의 핵심이 되는 선수들을 정해놓고 좀 짜임새를 맞춰가는 어떤 그런 그 팀 구성을 할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잊어서 안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스페셜 매치였다는 겁니다. 스페셜이라는 의미는 특별하다, 뭐 특별하게 뛰어나다, 뭐 이런 뜻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뜻도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벤투에 대해서는 이번 두 경기에서 보여준 축구를 가지고 적극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좀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팀, 심하게 말하면 해외파가 전원 소집이 될 경우에 선발로 나설 선수가 거의 없는 팀으로 치른 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팀을 가지고 A 대표팀의 어떤 그 경기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저는 좀 가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견지하는 축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어떤 퇴고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좀 가치 있는 기회였지 1차전 앞두고 제대로 전체 훈련 하지도 못하고 경기에 임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소집 명단으로 치른 시합에서 벤투가 보여준 경기력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벤투를 비난하는 것, 뭐 경질론을 꺼내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건 좀 불필요한 소모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모처럼 유관중 경기로 국대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다시 무관중으로 돌아갈 날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오스트리아에서 원정 A매치로 치러질 11월 국대 경기를 다시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손흥민을 비롯한 유로파 선수들, 또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 또 이때 11월 달에 카타르 도하에서 AFC 챔피언스 리그가 또 몰아서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에 참가하는 4개 클럽의 선수들, 이렇게 다 출격을 한다고 하니까 훨씬 더 재밌는 그런 또 시합이 열리지 않을까. 상대는 아마 북중미 팀이나 중동 팀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2020년 10월에 열린 국대와 올대 스페셜 매치. 지금까지 폴리TV 리뷰였고요. 저는 진호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충성.